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총 120문제가 출제가 돼요. 먼저 재무회계 문제가 있는데 재무회계가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세무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회계가 81번부터 120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이거 문제 번호 순서에 따라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러한 순서대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재무회계 기초이론을 하기 전에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 출제 경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2019년 1월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1번 문제로 나왔고 2019년 3월에 진행되었던 문제 1번, 2019년 9월 문제 1번, 2020년 9월 문제 1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다뤘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소제목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1.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및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이거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하실 거예요? 아, 이거 저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0억 있으세요? 아, 여기에서 막히나요? 자, 그러면 내가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2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 수중에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자기 돈을 출자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발행을 한다거나 다른 데서 차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회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약속을 몇 가지 해볼 건데 회계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에 자산 예를 들어 80억, 부채 40억, 그리고 자본 4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통해서요. 기말에 새로운 자산, 부채, 자본이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 기말에 자산이 140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부채 70, 자본 50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자, 먼저 경영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알고 싶겠죠. 또, 나 이 회사 주식 샀는데 내가 주식을 산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나 여기 돈 빌려줬는데 원금하고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세무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해야 될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타 이해관계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상. 자, 외부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네요. 자, 목적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 재산과 의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럼 이거를 이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은 어떠한지 알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좀 일종의 통일된 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고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러한 이제 재무회계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활용,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정한 양식은 없어도 되고요. 법적 강제력, 외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 강제력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1. 가나 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을 물어본 것 같네요. 자, 먼저 재무회계 보고 대상. 그러니까 내부, 외부 둘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관리회계가 내부잖아요. 그러면 나가 내부여야 되고 그리고 관리회계는 보고할 때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밖에 안 남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